이번 강의에서는 셋을 집합적으로 사용한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의 배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내용을 출력을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들이 지금 출력이 콘솔에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한 명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add subj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강 과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 가보시면 이 subject라는 set을 선언을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을 생성할 때 해시 set을 생성해서 이 subject 참조 변수에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 S1의 해시 set에 이 수강할 과목들을 저장을 했습니다. 추가들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을 생성하고 또 두 번째 학생의 수강 과목을 해시 set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강 과목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이 코스 클래스에는 생성할 때 학생들의 인스턴스를 입력받아서 가변인자로 지금 입력을 받았죠. 학생들을 저장할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해두고 해당 어레이 리스트에 학생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입력을 해서 이 스튜던트 어레이 리스트에 학생들의 인스턴스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튜던트에는 S1, S2, S3가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set subject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모든 과정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입력을 받고 리스트를 하나 생성해서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리스트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를 해시셋으로 생성을 해서 리스트에 중복되어 있는 과정들을 중복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배열을 바로 셋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트로 옮긴 다음에 그 리스트를 다시 셋으로 재생성해서 그래서 결국 subject라는 셋에는 중복되지 않은 모든 과목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 클래스의 서브젝트에는 중복되지 않은 과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들었을 때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저장되어 있는 셋이죠. getSubj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getSubject는 subject set을 리턴해 주기만 합니다. 그 리턴 받은 서브젝트를 이 set으로 받은 다음에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하면 과목들이 지금 출력이 되죠. 원래 배열에는 지금 자바도 중복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스프링도 중복으로 입력되어 있고 중복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콘솔에 출력된 것을 보시면 set으로 인해서 중복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과목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때 이 과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set은 정렬이 안 된다고 했었죠. 어떻게 정렬하는지 이 getOrderedSubject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소드 클릭하시고 F3을 입력을 하면 해당 메소드로 바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소드를 보시면 이 코스 인스턴스에 있는 subject 해시셋 인스턴스를 통해서 다시 어레이 리스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set이 어레이 리스트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리스트는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되지 않는 해시셋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컬렉션스에 있는 sort 메소드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sort 메소드를 보시면 받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리스트 인터페이스 타입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llections.sort 메소드를 이용을 할 때는 set을 입력을 하면 안 되고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입력했을 때만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set을 리스트로 변경한 다음에 이 변경은 어레이 리스트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로 set을 입력을 받으면 알아서 해시셋으로 변경하는 코드가 미리 작성이 돼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로 변경을 하고 collections.sort 메소드에 입력을 해서 해당 리스트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 정렬된 리스트를 리턴을 하면 이 OSubject에는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가 반환이 됐겠죠. 출력을 해보시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컴퍼러블이나 컴퍼러터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배워야 정렬의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getRegisteredSubj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강 중인 모든 과목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스튜던트는 학생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로부터 학생들을 한 명씩 입력을 받고 해당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리턴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의 과목은 해시셋에 저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아까 생성해둔 셋에 모든 학생들의 과목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셋에 학생들의 과목이 저장되어 있는 해시셋들이 추가가 되면서 자동으로 중복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 중인 과목들이 저장된 해시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RSubject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 중인 과목을 중복 처리한 셋이 되는 거고 이 셋을 리턴을 합니다.
출력을 해보면 학생들이 수강 중인 모든 과목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셋들을 합한 거니까 합집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다 수강 중인 과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호출한 이 메소드는 학생들이 수강 중인 모든 과목들을 합한 메소드이고, 이 get basic subject 메소드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우선 셋을 하나 생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셋이 널과 같을 때는 셋을 생성하면서 첫 번째 학생의 과목을 이 셋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학생과 그 첫 번째 학생의 과목을 retain all, 교집합을 찾으면 같은 학생끼리 지금 교집합을 구했기 때문에 결국 내용이 그대로 있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셋 같은 경우는 순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이 누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 셋이랑 첫 번째 학생을 retain all을 구하면 이 셋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널일 경우에는 첫 번째 학생이란 말이니까 첫 번째 학생일 때 셋을 이 서브젝트에 생성해서 저장을 해두고 교집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교집합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두 번째 학생의 과목과 첫 번째 학생의 과목을 교집합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공통으로 수강하고 있는 과목만 이 서브젝트에 남게 되고, 그 다음 또 반복될 때 세 번째 학생과 이 서브젝트에 남아있는 과목에 또 교집합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서브젝트에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과목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릴 경우에 이 서브젝트의 첫 번째 학생의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을 담고 교집합을 구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학생일 경우에는 의미 없는 코드가 되긴 하겠지만 이 서브젝트에는 첫 번째 학생의 내용이 남아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교집합되는 내용만 이 서브젝트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집합되는 서브젝트 과목들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모든 학생들은 스프링과 자바를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이 수강 중이지 않은 과목, 여집합이 되겠죠. 해당 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이 이미 수강 중인 과목들을 전부 빼면 남아있는 과목들, 누구도 수강하고 있지 않은 과목들이니까 여집합이 되겠죠. 이 여집합을 구하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해시셋 생성자를 이용해서 재생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성을 안 하고 이 서브젝트를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삭제를 할 때 다 삭제가 되게 돼서 이 서브젝트 셋의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 해시셋을 생성할 때 서브젝트를 입력을 해서 새롭게 생성을 했습니다. get registered subject 메소드를 호출하면 모든 학생들이 수강 중인 과목들을 합집합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죠.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모든 과목들을 빼면 결국 남아있는 과목들은 아무도 수강하고 있지 않은 인기 없는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여집합을 구해서 리턴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자료구조와 C, 파이썬, 람다는 지금 아무도 수강 중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자집합이나 여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이런 집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가져와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셋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복 처리가 필요하다든지 또 집합적인 연산이 필요하다면 셋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각 컬렉션들의 실행 속도나 장단점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